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4년 전 사우디 왕세자 무하마드 빈 살만의 놀랄만한 발언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새로운 유럽이 바로 중동이라고 말했습니다. 중동이 유럽의 지위를 대신한다는 야심찬 발언입니다. 그는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이 5년 안에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레인도 달라질 것이고 쿠웨이트, 카타르도 사우디와는 체제가 조금 다를지라도 모두 변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강한 경제력을 가지고 5년 안에 완전히 바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또 UAE, 오만, 레바논, 요르단, 이집트, 이라크에도 기회가 있다면서 사우디가 5년 안에 성공하면 모두들 그 뒤를 따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향후 30년 동안 글로벌 르네상스는 중동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런 야심이 사우디의 전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빈 살만 자신의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빈 살만은 그러면서 중동이 세계 전면에 등장하는 것을 보기 전에는 죽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야심은 반드시 100% 성취될 것으로 확신한다고도 했습니다. 빈 살만은 중동을 아우르면서 유럽을 대체하는 선진국 블록 지위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게 벌써 4년 전 이야기인데 빈 살만의 꿈은 현실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빈 살만의 네옴시티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사우디 주도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야심입니다. 새로운 유럽이 사막에 등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빈 살만은 이제 미국이 중동을 분할 지배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태세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석유가 중요세지자 빈 살만은 본격적으로 기지개를 펴기 시작했습니다. 중동이 새로운 유럽이 된다는 발언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유럽은 더 이상 선진국이 아니라 거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미친 소리로 치부됐을 현상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계속되면서 새로운 지정학의 랜드스케이프는 더욱 확연해지고 있습니다. 세계가 눈독을 들이고 있는 중동에서 이제는 미국과 서방의 영향력은 크게 쇠하고 러시아, 중공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국방력도 강화하면서 세계 무기상의 큰 손으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이 러시아, 미국, 이스라엘을 제치고 세계 1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권을 구실로 내정에 간섭해온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와 가까워졌습니다. 러시아와 오페크 플러스 형태로 에너지 동맹 관계인 사우디는 서구의 일방적 대러 제재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중공과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원유 결제에서 달러를 버리고 위엔화를 채택하기로 했고 메카, 메디나 간 성지 순례 코스의 고속철을 비롯해 엄청난 물량의 인프라 사업권을 중공에 제공했습니다. 군사협력 역시 강화하면서 패트리엇을 철수하건 말건 중공의 동풍 탄도미사일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중공과 러시아는 모두 사우디와 가깝습니다. 러시아와 사우디는 사실 우리의 사활이 걸려있는 중요한 국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존 커비 백악관 NSC 대변인은 북한이 러시아의 바그너 용병그룹에 무기를 인도하고 그 대금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지난달 북한이 보병용 로켓과 미사일 등을 바그너 그룹에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매체 부즈글야드는 가심란에서 이를 다뤘습니다. 결론적으로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제목은 프리고진이 미국의 주장에 대해 아이러니하게 반응했답니다. 기사는 프리고진이 북한 무기가 아니라 폴란드를 통해 미국인에게 미제 무기를 주문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프리고진은 존 커비가 추측에 근거한 주장을 자주 하는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습니다. 바그너 그룹 회장 프리고진은 북한은 오랫동안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지 않았으며 그런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그 이야기는 가십이자 추측이라고 말했습니다. 바그너 그룹의 홍보 대행생 콩코르드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해 공식 답변도 했습니다. 프리고진은 자료에서 자신은 상당량의 미제 무기를 구입하고 있다면서 바그너가 미국 무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국제무역규칙을 위반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제 무기 구입 과정에서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리고진은 바그너 그룹이 미제 무기에 익숙하다면서 규칙을 위반한 적이 없는 만큼 무기 구입을 제재하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측은 북한의 무기 공급처를 가십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젤렌스키의 미국 방문을 둘러싸고 코미디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엔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 세르히 키슬리차는 미국을 모욕하는 트위터 포스팅으로 미국민들을 격분했습니다. 그는 노란색과 파란색 바탕으로 성조기를 우크라이나식으로 바꿨습니다. 스타가 있는 자리는 삼지창으로 메웠습니다. 그는 성조기색이 적색, 흰색, 파란색만이 아니라면서 더러운 색은 멀리하라고 미국민들에게 훈계까지 했습니다. 적색, 흰색, 파란색은 러시아의 삼색기 컬러니까 더러운 색이라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의 주 유엔 대사는 오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이 기가 막히다는 반응을 보이자 키실리차는 삼지창을 지우고 별도로 다시 도안한 성조기를 올렸습니다. 될 수 있는 한 오랫동안 함께 한다는 문구도 적었습니다. 그러자 자하로바 대변인은 다시 한심하다는 듯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주권과 독립까지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게 우크라이나 국기색으로 칠해진 미국 국기냐 아니면 미국 국기 도안으로 수놓은 우크라이나 국기냐고 반문했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대변인은 부담할 젤렌스키를 극단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젤렌스키는 서방의 X자식이기 때문에 무슨 짓이라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X자식일 뿐 아니라 러시아에 대항하는 도구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태도는 예측할 수 없는 위험한 짓을 하더라도 무사히 지나간다는 젤렌스키의 의식을 강화시켜 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가중되는 제재 압력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G20의 많은 나라보다 경제가 더 잘 돌아가고 있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그는 경제 분야에서 러시아가 붕괴된다, 혼란에 휩싸인다, 재앙이 오고 있다, 별의별 말들이 많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정부, 재계, 기타 관계자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노동시장과 국가 재정도 안정적이라면서 이 모든 것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사회 전체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서방 미디어들은 푸틴 대통령이 연말 기자회견도 취소했다, 아이스하키 경기 참석도 취소했다고 조롱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남의 나라 대통령이 뭘 하든 말든 무슨 관심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